이분은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3월 9일날 나오게 될 채용 사이트를 열리게 될 에어프레미아 채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에어프레미아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에어프레미아가 추구하는 타겟 대상이에요. 승객들은 어떤 승객들을 모시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면접 답변에서 그럴듯한 답변을 할 거고, 자소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아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에어프레미아에서 직접 만든 문구고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우선은 여행을 가더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가기를 원하고 활기차고 합리적인 젊은 세대. 네, 맞아요. 활기차고 합리적인 젊은 세대인데, 욜로족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그런 계층을 겨냥해서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온 거 맞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안락한 좌석과 비행 서비스를 찾으시는 스마트한 은퇴 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들의 역할이 아시아나항공처럼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행 서비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를 보면은 승무원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중거리, 장거리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못지않은 서비스를 승무원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센스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욜로적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표현이 강한 이런 젊은 세대들을 응대하는 어떤 센스와 동시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한 은퇴 세대. 왜냐면 일단 좌석이 프리미엄 좌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나 과도하지 않은 서비스로 편안하게 다가가는 어떤 센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출장이 잦지만 산호세를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산호세를 가다 보니까 출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주로 일단은 뭐라 그러나 비즈니스 클래스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코노미는 너무 불편한, 제가 말한 그 30%에서 40%만 비싸면 비즈니스를 타겠는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진 대상들, 그런 사람들의 열정적인 중소기업 임직원 분들이, 그래서 열정적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넓은 좌석에서 잠이나 자고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이 많은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그래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또 다른 사무실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어프레미아가 추구하고 있는 타겟 대상은 이제 일단은 욜로죠. 굉장히 활발하고 젊은 세대의 자기 표현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욜로죠. 이코노미석을 주로 타겠죠. 그 다음에 뭐라나 안락한 좌석과 비행 서비스, 그러니까 적절한 서비스를 또 해드려야 될 분들이죠. 스마트한 은퇴 세대.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와인도 많이 마실 수 있고요. 기내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알코올 음료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판매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에어프레미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판매를 잘할 수 있는 승무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좀 뭐라 그러나 가족 단위의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애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애들하고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또 승무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는 부담스럽고 이코노미는 너무 불편한 열정적인 중소기업 임직원 분들은, 여기서 열정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또 다른 하나의 사무실, 제2의 사무실처럼 비행기의 좌석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한 연결 도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여러 가지로 디지털 환경에 어떤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추구하는 항공사인데, 뭐 이렇게만 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타겟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어프레미아가 추구하는 기내 서비스를 한번 제안해 주실래요? 라는 어떤 면접 질문에는 바로 요거를 염두에 두고 기내 서비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엉뚱한 어떤 타겟 대상, 또 이런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혼부부를 위한 또 뭐 이런 어떤 기내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기내 서비스가 바로 이런 타겟 대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내 서비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자, 우선은 드디어 나오네요. 인재상이죠. 근데 이게 승무원 인재상이 아닙니다. 승무원 인재상은 곧 나오겠죠. 곧 나오고 그 다음에 일기를 뽑아봐야 알겠죠. 뭐 일기도 채용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100% 두드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강 예측과 분석이 필요해서 할 뿐이죠. 자, 이제 드디어 에어프리미어의 인재상이 나왔는데 뭐 인재상에서 50% 정도는 공통적으로 승무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스타트업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인재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바로 이 에어프리미아의 인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고문 계시죠? 이제 본부장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주도하신 어떤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에어프리미아에 비록 그냥 일반 어떤 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재상이 다를 수도 있지만 50%는 겹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우선 기존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한다. 기존과 다른 것 자체만 집착하지 않고 에어프리미아다운 결정을 해야 된다. 경험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DNA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리미아 DNA.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미엄 웨이즈 해서 에어프리미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버렸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일하는 방식 웨이즈를 접근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존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즉 수정하고 수정한다. 얼마든지 노선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 플렉시블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워낙 뭐 취향지도 변경될 수도 있고 새로운 취향지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 그러나 변화에 되게 플렉시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회사는 아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항공사로서는 역시 스타트업 그 프로젝트 팀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돈을 벌 때도 품위가 있어야 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민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느낌이 오네요. 뭐 사실은 단체 승객들을 타깃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벌 때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 물론 단체 어떤 승객들을 대상으로 태워서 이득이 난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고 항상 DNA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장 그 순간의 이익에 앞당겨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덤핑이라고 하죠. 뭐 좌석 없다고 해서 막 덤핑 막 얘기해가지고 막 비즈니스 막 클래스의 그 프리미엄 좌석을 이코노미를 막 싸게 막 준다든지 쿠폰을 남발한다든지 보너스 적립을 몇 배로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DNA가 강하네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항공사네요.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많은 어떤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 초기는 에어프리미아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가격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게 DNA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싸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코노믹석과의 차별도 분명히 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였고요. 3번은 뭐냐면 고객보다 고객의 니즈를 더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말로 바꾼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고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된다. 고객들은 따라온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폰 만들고 난 뒤에 막 매뉴얼도 없애버리고. 자, 고객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역시 그 스타트업 프로젝트 팀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뭐 어떤 실리콘밸리 정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린 편하죠. 되게 편합니다. 전문가로서의 고객의 니즈를 알고라는 말이 나와서 승무원에게도 상당히 높은 토익 성적과
그 다음에 또 학점도 강조를 한 적이 있고,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 승무원들에 대한 어떤 뭐 합격 기준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 전문가로서의 고객의 니즈를 알아차릴 정도의 우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응대 능력을 갖춘 그런 승무원을 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긋 웃는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제주항공 스타일의 면접은 아닐 테니까 어쨌든 추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네. 근데 네 번째가 나도 에어프레미아의 고객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고객의 입장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에어프레미아 많이 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주항공도 저번에 채용 시에 제주항공을 타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이라든지 뭐 고쳐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에 지원한 사람들이 뭐 10,000명, 12,000명, 15,000명이면 그들의 반 이상이 만약에 제주항공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대단한 수익이 될 수 있는데 에어프레미안도 바로 그 제주항공스러운 어떤 그런 경향이 들어가 있어요. DNA가. 그래서 에어프레미안이 고객이다니까 이거 물론 맞는 말이죠. 직접 타봐야 되는 거죠. KTX 승무원을 지원한다면 KTX를 타봐야 되는 거고 실제 질문도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프레미아는 타볼 수가 없지만 2차, 3차 채용에서는 저희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해 보셨습니까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어프레미아의 인재들은 에어프레미아만 이용하자는 얘기겠죠. 근데 물론 운항하는 노선에 따라서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타 항공사가 아닌 유일하게 새로 하이브리드 항공사가 나타났으니 하이브리드 항공사의 경험을 주는 곳은 에어프레미아밖에 없으니까 에어프레미아를 타보고 스스로 고객이 돼서 승객이 돼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줘야 된다 회사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역동적인 되게 열정 있는 어떤 그런 에어프레미아의 직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출신과 조직에 관계없이요. 맞아요. 출신과 조직, 학벌이라든지 뭐 어떤 회사 출신 이런 거 없어요. 스타트업은 그냥 서로의 전문성을 신뢰하면 하나의 팀이 된다. 네, 그래서 신뢰는 무관심이 아니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간섭하지는 말자 해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네, 자유로운 분위기, 창의로운 어떤 환경을 조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지나친 어떤 규제나 또는 규율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승무원들을 규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되게 많잖아요. 대한항공 뭐 승무원이니까 네일 아트 안 된다. 그다음 승무원이니까 뭐 안 된다. 그다음 뭐 마스크는 블랙 안 된다. 요즘 아시아항공 그렇거든요. 뭐 많은 어떤 그런 간섭과 규제는 가급적이면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가 서로의 성장에 기여한다. 개인의 직무와 역할에 제한된 교육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한다. 성장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해서 회사에서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자기 발전이나 자기 개발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자라는 얘기겠죠. 발전하자, 업그레이드하자, 자기 개발하자 이런 얘기죠. 성장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스타트업 기질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성장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즉 주도적으로 회사가 주체가 돼서 직원들을 직접 많은 어떤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만들어내자라는 약간 뭐 능동적인, 어쨌든 뭐 실리콘밸리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어떤 인사 정책이나 인재상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많이 닮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투명하게 일한다. 투명하게 일한다. 부끄러움이 없는 의사결정을 한다. 자, 서로서로 일은 모든 게 다 오픈이에요. 구글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부장님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몰라가지고 꼭 회의를 통해서 전달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은 아닙니다. 그냥 공개한대요. 이러이러한 나의 계획이 있다. 프로젝트가 있다. 이러면서 공개를 해버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스타트업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나온 분들이 만든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외국 사람은 모르죠. 왜냐면 이게 이제 서약을 하거든요. 뭐 비밀 유지 서약.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없고 바깥에 나가서 비밀을 지켜야 되고 충성도를 가지라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고요. 미국 실리콘밸리 다운 어떤 그런 이제 경영 철학입니다. 그리고 8번
결론 없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의미 없는 회의를 싫어하거든요. 실리콘밸리도. 그래서 프로덕티브한 회의를 강조하는 거고요. 반말하지 마. 직급과 나이 구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데 반말이라고 해서 친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반말이 아니라 합의한 반말은 막지 않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적인 어떤 그런 애티튜드를 요구하는 거죠. 더우면 반바지를 입는다. 그냥 반바지를 입어도 되는 게 아니라 더우면이라는 어떤 단서가 달아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과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복장이나 외모 생활 방식은 업무 능력과 무관하다. 나왔죠. 그래서 저는 승무원을 채용한다면 승무원의 헤어스타일은 일단은 자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경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바지도 입을 수 있고요. 치마도 입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바뀐다면은 진짜 이거는 뭐 아시아나스럽게 변경된다는 얘기거든요. 저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맨 처음에 작년 여름 전에 나온 정확하게 1년 전이죠. 1년 전에 나온 어떤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발 자유라든지 또는 개개인의 역량을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 다음에 일을 잘한다는 전자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분위기, 과도한 규제를 안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의 승무원들 룰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로 회사에서 강조하는 대로 분석을 하자면 현재 에어프레임에는 두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재상을 보고 느낀 게 뭔가요? 실무 면접관들은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인사과 직원들이 채용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또 프로젝트 팀으로 해서 이제 뭐 인사 채용 리크루트 팀을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상당히 젊은 분들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DNA 자체가 스타트업 분위기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에서는 실무 면접관들은 상당히 날카로울 것이며 예리한 질문을 할 것이며 외원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회사라면 외원 답변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아마 바로 말을 끊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덕티브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회사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룰을 정하고 이러한 인재상을 만들고 그다음 이런 어떤 가치와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목표와 그다음에 회사의 철학을 만든 사람들의 특성상 답변을 외워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무 면접은 상당히 스타트업 분위기, 젊은 DNA, 그다음에 뭔가 창조적인 어떤 DNA,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DNA,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면접을 볼 확률이 크고요. 뭐든지 자유롭고 과도한 규율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항공서비스학과가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실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항공서비스학과는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항공학과스러운 그런 느낌이 오니까 날것의 느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식상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은 다릅니다. 임원 면접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젊은 DNA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꾸려나가긴 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는 그래도 임원들이거든요. 임원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3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장님은 안 들어오실 것 같고요. 또 그런 실세인 그분도 아무래도 이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라면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고 해서 절대 그 한인 사회가 되게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한인 사회 더 예의를 강조하고 더 싸가지 없는 거 더 싫어하고요. 한인 사회는 더 보수적이에요. 미국에 있으니까 막 굉장히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무 면접과 그 다음에 임원 면접과의 괴리감은 각오는 해야 된다. 네, 그 다음 실무 면접은 바로 이런 거를 만든 DNA를 가진 분들이 섭외가 될 확률이 크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임원 면접은 기존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인사회하고의 관심도, 한인사회에서의 투자, 그 다음에 한인사회에서 근무했던 그런 어떤 실세, 아까 그 그분, 이제 지금 본부장이시냐, 그분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오신 그 사장님의 성향상 보수적일 수가 있다. 인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차분한 것을 좋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유연적인 분석입니다.
다음에 뭐 마지막인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OCC라는 표현이 있어요. OCC. 질문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하겠죠. 에어 프리미어의 운영센터는 OCC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오퍼레이션하고 커스터머 센터라고 해서 고객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라나 디지털적인 실리콘밸리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디지털적이고 시스템이 있으면 뭔가 고객 서비스라든지 또 승무원들의 스케줄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디지털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포부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채널을 확대해서 스케줄 변경이나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의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동등하게 승무원도 똑같이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빠른 시간 안에 또는 승무원의 스케줄도 빨리 조정해서 승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어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죠. 과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봐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어 프리미어고, 자,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에어 프리미어가 프리미어 이코노미 클래스를 어디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본따왔나, 이것도 공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밸런스드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철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이렇게 1970년대에 비행기로부터 나왔다고 하거든요. 과거로의 회귀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